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매직 1, 2, 3라는 논문이고 이미지 하나로 이제 3D 오브젝트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2D랑 3D 사전 지식 프라이어라는 거를 써서 조금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일단 인트로로 사람이랑 기계에 대해서 살짝 비교를 하는데요. 사람은 3D 주변 환경을 이제 탐색하고 추론하는 엄청 좋은 능력이 있는데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기계는 수십 년간의 개발에 불구하고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계가 이렇게 사람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3D 데이터는 일단 라지 스케일로 학습하는데 부족하다라는 얘기랑 3D 데이터 작업할 때 이제 세부 사항과 이런 컴퓨테이셔널 리소스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아직 그걸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2D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 이거 어떤 거냐면 2D 생성 모델을 이제 일반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2D 프라이어라는 이런 어떤 2D 이미지를 처리하는 유명한 모델들을 3D에 적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 그 예시로 드는 게 드림 퓨전이라는 논문, 리얼 퓨전이라는 논문, 뉴럴 리프트라는 논문인데, 드림 퓨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동영상처럼 고스트 이팅 어 햄버거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렇게 3D 고스트 햄버거를 먹고 있는 유령을 만들어주는 이런 2D 프라이어를 사용한 텍스트랑 이미지를 둘 다 사용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드림 퓨전이라는 어떤 논문이 있었고, 요 방법도 착안을 하게 됩니다. 3D 프라이어를 사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3D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수동으로 3D 프라이어를 만들어서 3D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아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발전된 부분인데, 2D 디퓨전 모델을 변형을 해서 3D 프라이어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제로 1, 2, 3라는 논문이고요. 요 아래는 제로 1, 2, 3의 논문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D 프라이어라는 애랑 3D 프라이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를 요거를 잘만 조정하면 하나만 쓰는 것보다 두 개 다 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표가, 예시에 대한 표가 요건데, 이 2D 이 람다 2D 다시 이거 슬래시 3D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2D를 엄청 많이 쓴다는 뜻이고요. 0으로 간다는 뜻은 3D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고, 이 1은 어떤 밸런스 있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D를 너무 많이 쓴 경우에는 요 그 2D에서 2D 이미지를 많이 넣고 학습을 한 그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델에 나오는 어떤 사전 지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즈를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넛을 3D로 돌리고 싶었는데, 이 도넛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냥 요 모양의 요 쉐입에 맞춰서 최대한 도넛 같은 거를 만든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D로 보면 뭔가 제너럴라이즈 하고, 요 곰돌이 같은 경우에도 뒷모습을 사실 얻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얼굴을 생성한다던가 어떻게 이 쉐입에 잘 끼워 맞추는, 강제로 제너럴라이즈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3D로 가게 되면은
또 이런 세세한 부분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 두 개의 장점을 3D와 2D의 장점을 잘 합치면 둘의 단점도 보완이 된다는 장점을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커먼 오브젝트든 언커먼 오브젝트든 뭐 쉽게 볼 수 있는 곰돌이 같은 것도 쉽게 보기 쉽지 않은 이런 용이는 상? 용 동상 같은 것도 잘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직 1, 2, 3는 하이 퀄리티, 하이 레졸루션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널프의 콜스트파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델을 가져와서 최적화를 콜스트파인을 하게 되고 이제 2D 및 3D 프라이어를 동시에 써서 아까 이렇게 봤던 흔하지 않은 이미지 모두 사용해서 모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도 신뢰성 있는 3D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논문 이름처럼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곰돌이나 도넛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 약간의 초반에 전처리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 뭐냐면 일단 포그라운드 오브젝트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곰돌이만 뜯어내는 거죠, 이미지에서. 그 단계에서 이제 바이너리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뜯어내는 거를 이제 마스크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댄스 프레딕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플랫 지오메트리 콜lap스라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지가 이제 평평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말 그대로 플랫하게 보이게 되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요거를 좀 막기 위해서 뎁스맵도 사용합니다. 요 모델도 역시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경을 포그라운드 오브젝트를 뜯어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사용하고 뎁스맵을 사용해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모델에서 중간에 쓰게 되고 사실 뷰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는 어떤 이미지 하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가정을 합니다. 뭐 곰돌이나 도넛이나 아까 그 용 모습 모두 다 걔가 정면이든 아니든 정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런 뷰 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세팅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요. 전체 파이프라인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이 매직 1, 2, 3는 장점이자 단점이 2D, 3D 프라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모델을 사용하고 초반에 이미지 전처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 두 개를 학습된 모델 두 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2D 프라이어를 위한 모델, 3D 프라이어를 위한 모델, 전처리를 위한 모델 두 개, 이래서 이미 학습된 모델을 4개나 사용을 하는 그런 논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스 스테이지랑 파인 스테이지 두 개를 널프처럼 갖고 있고요. 각각의 학습 방식은 비슷한데 이제 사용 이유나 이제 사용된 모델이 다르게 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모델이 다르게 됩니다. 일단 콜스 스테이지 먼저 얘기를 드리면 매직 1, 2, 3의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요 참조 이미지라는 게 아까 그 곰돌이 이미지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걔의 어떤 지오메트리 특성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요 단계에서 인스턴트 NGP를 사용을 합니다.
이 널프를 인스턴트 NGP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스 단계에서는 인스턴트 NGP를 오티마이제이션 하게 되고 이제 단일 이미지가 하나니까 이미지 하나에서 이 3D 리컨을 하기 위해서 어, 아래 두 가지의 로스 펑션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퍼런스 뷰 리컨스트럭션 슈퍼비전이라는 거고 하나는 노블 뷰 가이던스라는 건데요. 하나씩 보면 레퍼런스 뷰 리컨스트럭션 슈퍼비전이라는 거는 어, 일단은 L 리컨이라는 로스라고 부르고 얘가 하는 역할은 이제 정면으로 가정한 이미지가 한 장이고 뷰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정면으로 가정을 아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레퍼런스 시점에서 이제 램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널프로 만들어졌을 때 레퍼런스 이미지와 이제 제일 비슷하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로스고 MSE 손실을 써서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일단은 이 세타 파라미터 요거는 널프의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널프를 그냥 학습한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 널프의 매개 변수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 값이랑 진짜 이미지랑 이제 폭을 앞에 정면으로 가정한 그 뷰포인트에 대해서 학습하는 널프인 것 같아요. 그 널프에 대한 결과와 진짜 이미지에 대한 픽셀 값을 이제 MSE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요 세타는 널프의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요 이 뭐라 그러지? 요 표시는 하이단마르트 프로덕트라는 거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G 세타 VR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까 가정한 뷰 포인트에서 렌더링한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M 요 부분은 이제 레일에 따라서 볼륨 덴시티를 통합해서 포그라운드 마스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요 부분 이 뷰포인트로 인해서 볼륨 덴시티를 통합해서 이제 마스크를 얻은 값과 이 M은 여기 안 나왔나? M은 아까 여기서 만든 이 마스크를 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너리 마스크랑 그 널프로부터 얻은 어떤 마스크와의 계산이랑 이제 그 이미지 픽셀 값에 대한 계산을 요 각각의 웨이트는 나중에 주어져요. 어떤 스칼라 값으로. 그 값을 더한 게 요 레퍼런스 뷰 리컨스트럭션 슈퍼비전이라는 어떤 로스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널프 학습에 의한 근데 어떤 우리가 가정한 하나의 뷰로 널프를 학습해서 생기는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최소한에 필요한 로스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는 노블뷰 가이던스라는 건데 요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제 널프 학습할 때 여러 개의 뷰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퓨전 프라이어라는 거를 써서 이제 요게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2D 프라이어랑 3D 프라이어를 이용하는 부분이 이거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일단은 표시는 이렇게 LG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그 두 가지 로스가 필요하고 또 있는데요. 로스가 사실
쓰고 안 쓰고를 아마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있으면 더 좋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두 개 더 있는데 하나는 뎁스 프라이어스라는 거고 LD라고 표시를 합니다. 아까 뎁스 그 모델로부터 뎁스를 얻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아까 플랫 지오메트리 콜lap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뎁스를 뽑는 거라고 했는데 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뽑은 뎁스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이제 어, 어떤 표면적인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사용하면 이제 이네런트 앰비규어티로 인해서 지오메트리가 이제 정확하게 생기지 않아서 이제 뎁스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평평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학습되어 있는 뎁스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해서 수도 뎁스라고 해서 그냥 학습된 거에서 뎁스를 임의로 수도 뎁스를 뽑아서 이제 뷰포인트에 대한 널프의 뎁스 아웃풋이랑 같아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여기서 요거는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서 아마 어떤 기준이 달라서 소스 값의 불일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기로는 어떤 기준 같은 게 달라서 MSE를 하면은 이상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랑 뎁스 아웃풋이랑 실제로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비슷하게 쓰는 수도 뎁스인 뎁스랑 두 가지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COV는 코베리언스고 요거는 표준 편차를 계산한 거라고 합니다. 또 있는데요. 노멀 스무스니스라는 건데 이제 LN으로 표현을 하고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것까지만 사용을 하면 그 바깥에 널프의 한계 중에 하나인데 아티팩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강제로 노이즈를 넣어주고 이제 노이즈를 넣어주는 과정을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해서 추가해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로스라고 했는데 레귤러라이즈로서 사용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우시안 커널 사이즈는 9 곱하기 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뎁스 로스랑 이 스무딩 하는 로스가 합쳐지고 요거는 각각 값이 있고요.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2D 프라이어랑 3D 프라이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각각에는 뎁스랑 노멀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웨이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콜스 스테이지였고 인스턴트 NGP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파인 스테이지인데 콜스 스테이지에서 하는 거는 이제 낮은 레졸루션의 3D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티팩트가 있다고 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콜스 스테이지가 결국에 하는 거는 어떤 지오메트리를 배우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D 콘텐츠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뭔가 3D를 배워놓고 파인 스테이지에서 하고 싶은 거는 적당히 만들어 놓은 3D 모델을 더 리파인하고 이제 높은 해상도 및 디센탱글드 지오메트리랑 전 텍스처를 조금 더 정확히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DMTT라는 걸 사용하는데 얘도 사실
이미 학습된 모델이고요. 요 모델이 하는 거는 얘는 얘가 얘거든요. DMTT라는 거를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3D 메쉬랑 렌더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뭐 3D 레프레젠테이션과 렌더링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콜스 스테이지랑 동일하다고 하고 DMTT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요런 게 있더라고요. DMTT 들어가면은 결국에 얘가 뭘 하는 애냐면 어떤 메쉬를 배우는 애 같아요. 메쉬로 이제 3D로 보일 수 있게 하는 애인데 이제 어떤 요, 요 빨강색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초기한 어떤 값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요 보라색 진짜 값까지 여기서 사실 2D로 보이지만 그 3D 쉐입을 배우는 모델이라고 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요 팔각형 요 뭐였지? 헤드럴 그리드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서 3D 형상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 그 학습하는 방법이 뉴럴란젤로에서도 나왔던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을 SDF를 학습하는 SDF랑 요 트라이앵글 디포메이션 벡터를 요 두 개를 학습해서 결국에는 이 토끼 3D 모양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해하기로는 요 뭐라 그러지? 이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어떤 초기화 값이 0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가 0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부터 결국에는 원하는 표면까지 요거 SDF로 학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자세한 부분은 요 트라이앵글로 학습을 하지 않나 싶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요 두 개를 SDF랑 트라이앵글 디포메이션 벡터를 옵티마이즈 시키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런 모델이고 이 VT 같은 경우에는 정점이고 T는 이제 이 T가 테트라헤드론 그리드라는 거고 VT는 그 T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나 봐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DF의 어떤 세밀한 밀도 필트를 변화하면서 초기화가 되고 삼각형은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서 점점 보라색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델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디퍼런셔블 레스터라이제이션을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어떤 메모리에 좋은 건지 8배나 되는 레졸루션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콜스 스테이지에 보다 훨씬 큰 이미지를 파인 스테이지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메모리 소비량이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모델을 쓰는 것 같아요. 뭔가 텍스처도 잘 할 수 있고 파인 스테이지가 하고 싶은 게 텍스처를 좀 더 정확하게 리파이먼트 하고 어떤 바깥의 모양에 대한 더 자세한 걸 하고 싶은데 아마도 이 DMTT를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면 파인 단계에서 시키면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부분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던 LG에 관한 부분인데요. 로스 G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2D와 3D 프라이어를 조인트한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 이미지 투 3D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라는 부분이고
이제 2D 프라이어와 3D 프라이어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얘기를 하기를 어떠한 어떤 사전 지식도 없이 달랑 이미지 하나만 사용을 해서 곤돌이 하나만 사용을 해서 널프를 학습시키는 것은 당연히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림 퓨전의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드림 퓨전이라는 논문은 2D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2D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디퓨전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조금 더 3D 제너레이션 하는데 좋게 바꾼 SDS 로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이 얘기는 드림 퓨전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너무 많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나와서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드림 퓨전은 2D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데 SDS 로스를 써서 3D 제너레이션에 더 맞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SDS가 이제 2D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의 로스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거를 살짝 변형한 거고 이제 렌더링된 뷰를 잠재적으로 인코딩을 하고 여기에 노이즈 추가한 다음에 새로운 뷰를 결국에는 2D 디퓨전 모델을 써서 새로운 뷰의 어떤 모양을 3D 부분 3D 리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뷰를 만든다? 근데 2D 프라이어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2D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2D 프라이어를 사용한다는 말이 2D 이미지 2D 어떤 모델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림 퓨전이 사용한 SDS 로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매직 1, 2, 3도 이거를 쓸 거다라는 얘기를 그냥 구구절절 한 거예요. 여기 이거를 살짝 얘기를 하면 요 세타는 어디 있지? 세타는 콜스 스테이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LP 콜스에서는 MLP를 널프를 쓰고 파인 스테이지에서는 방금 본 요 논문을 쓰는데 이 DMTET를 쓰는데 콜스 단계에서는 인스턴트 널프의 파라미터 세타가 의미하는 게 파인 스테이지에서는 방금 본 논문의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은 거의 똑같고 그냥 옵티마이즈 시키는 그 모델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이 드림 퓨전의 2D 디퓨전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1.5라고 합니다. 이미 학습돼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라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사용한 드림 퓨전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2D 프라이어만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 이 드림 퓨전을 갖고 와서 여기서 원하는 그 3D 리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요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3D 프라이어도 사용할 건데 3D 프라이어 논문 모델로서 어떤 걸 사용을 했냐면 제로 1, 2, 3를 사용을 했는데 제로 1, 2, 3가 어떤 친구냐면 이제 818K개의 데이터 이 어떤 씬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씬인 것 같아요. 어떤 뭐 오브젝트 뭐 드럼이면 드럼 뭐 인형이면 인형 그런 거를 818K개로 학습을 한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3D 프라이어가 굉장히 강하고 요 3D 지오메트리를 캡처하기 위해서 3D 프라이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요 모델의 로스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R이랑 T는 카메라 포즈라고 해요.
그래서 제로 1, 2, 3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포즈고 2D 프라이어에 비해서 3D 프라이어는 제너럴라이즈가 잘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데이터가 많다고 해도 디퓨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3D 프라이어의 단점이지만 여기서 요렇게 그 카메라 포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3D 지오메트리는 잘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로스를 그대로 갖다 쓰게 돼요. 그래서 2D 프라이어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게 되고 3D 프라이어로 제로 1, 2, 3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런 모양을 띠게 되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어떤 노이즈 렌더 뷰랑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쓰고 제로 1, 2, 3는 이 뭐지 이거? 이 이미지랑 새로운 뷰 카메라 정보 이 아까 로스에 들어갔던 R이랑 T를 입력으로 사용하게 돼서 이 로스를 합쳐서 LG라는 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LG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까 그 2D 부분이랑 3D 부분을 이렇게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실험적으로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로 1, 2, 3 그러니까 3D 프라이어로 사용한 모델이 더 뭐라 그래야 돼? 덜 민감해서 일단 3D를 고정하고 3D 요 웨이트를 고정해 놓고 2D 웨이트는 요 앞에 있는 웨이트는 조정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 전체에서는 요 값을 40으로 썼고 요 값을 1.0으로 썼는데 요거는 파인튠 하면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3D 프라이어만 사용할 때 2D가 그러니까 0일 때는 제로 1, 2, 3가 10에서 60까지 변해도 얘가 10에서 60까지 변해도 늘 비슷한 결과를 만드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이 3D를 0으로 하고 요 2D, 3D, 요 2D 프라이어만 사용했을 때 겨우 1에서 2로 바꿨는데 이제 엄청 달라진 결과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실험적으로 알게 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콜스랑 파인을 학습을 하게 되고 데이터셋은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나는 널프4라는 건데 신테틱 널프 데이터셋에서 그냥 4개만 자체적으로 이미 있는 거에서 뽑아온 거고 리얼 퓨전 15라는 거는 리얼 퓨전이라는 모델이 나왔을 때 15개의 어떤 내추럴 이미지들 요것들을 뭐 바나나, 새, 뭐 바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은 다음이랑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모든 실험에 무조건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사용했고 어떤 뭐 곰돌이 뭐 용 동상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콜스 파인 스테이지 모두 5턴의 복식 아담으로 학습을 했고 요 뭐지 이거 웨이트는 각각 이렇게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D랑 3D 프라이어의 웨이트는 각각 1이랑 40으로 설정이 됐고 파인 단계에서는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1.5를 사용했고 제로 1, 2, 3는 이거 10만 5천 번 이터레이션 한 파인튠 버전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초반 3천 에폭 동안은
노멀 쉐이딩을 사용했고, 이후에는 0.75의 확률로 디퓨즈 쉐이딩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0.25의 확률로 텍스처리스 쉐이딩이라는 걸 했다고 해요. 콜스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은 128, 128, 그리고 파인은 1024, 1024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마도 아까 그 모델의 장점 중에서 8배 클 수 있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 그 입력 이미지는 다 언포즈이기 때문에 가정을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정면에서 촬영됐다고 가정하고 이제 카메라는 원점으로부터 1.8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야각은 이제 40도라고 가정을 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첫 번째 콜스 단계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를 하는데, 하나는 이런 어떤 재구성, 리컨스트럭션 품질이랑,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랑 어떤 퍼셉추얼 시밀리티를 요 PSNR, LPIPS, 클립 시밀러리티라는 거를 사용하고, 클립 시밀러리티가 뭐냐면, 렌더링된 이미지랑 레퍼런스 이미지 사이에서 클립으로 거리를 평균 내가지고 이제 일관성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퀀티티브 앤 퀄리티브 컴패리즌은 요 1, 2, 3, 4, 5, 6 개의 모델을 비교를 하는데 널프4랑 리얼 퓨전 15로 학습된 요 모델들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테이블 1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요 널프4랑 리얼 퓨전 15로 학습한 각각의 모델들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PSNR, LPIPS, 클립 시밀러리티 모두 기존 모델 성능을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도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다? 나은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퀀터티브랑 퀄리티브 컴패리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요게 매직 1, 2, 3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동영상인데 보시면은 요 매직 1, 2, 3가 가장 거의 보기에는 잘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야누스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얼굴이라고 했을 때 얼굴이 여러 개 생기는 그런 문제를 리얼 퓨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뒤통수에도 얼굴이 있고 앞통수에도 얼굴이 있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3D 지오메트리가 부족하다거나 뭔가 그런 아니면 아티팩트가 더 많다거나 그런 단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프라이어만 사용한 경우, 3D 프라이어만 사용한 경우, 모두 사용한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요. 2D 프라이어를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뭔가 그 지오메트리, 모양이 부족한 어떤 방향에서 봤을 때 모양과는 조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인가? 요 얼굴이 또 두 개가 나오는 그런 단점을 볼 수 있고 3D 프라이어만 사용했을 때는 이제 요렇게 세 개를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디테일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사용했을 때 훨씬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뭔가 그렇게 훨씬 나은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3D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모습이 이런데 이제 두 개 다 사용했을 때는 좀 멀쩡한 사람의 모양과 색깔을 가진 그런 일관적인 색깔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제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어, 분석을 한 결과의 일부인데 이제 콜스랑 파인 스테이지를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떤 좋은 개선을 했느냐에 대한 모양이고 이제 2D 요 6랑 피규어 7을 보시면은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두 개 다 사용했을 때 2D 프라이어랑 3D 프라이어 그러니까 2D 프라이어는 콜스에서 3D 프라이어는 파인에서 그 두 개 콜스 파인을 같이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어떤 클립 시밀러리티를 얻을 수 있었다를 일단 볼 수 있고 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DMTT 표현이 이제 훨씬 더 나은 모양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2D라고 해서 콜스만 사용을 한 거고 이거 콜스 네. 요 매직 1, 2, 3 2D 응? 왜 콜스가 써 있는 웨이트의 값을 각각 다르게 한 결과이고, 이거는 이제 얘네가 1에서 40 아까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콜스랑 파인 각각 2D와 3D 프라이어의 웨이트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컴바이닝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2D랑 3D 프라이어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 이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얼마나 많이 썼을 때 2D를 얼마나 많이 썼을 때 어떻게 되냐 3D를 어떻게 많이 썼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되게 초반에 본 그 그림이랑 비슷한 건데요. 무한대로 갈수록 2D를 많이 쓴 거고 0으로 갈수록 3D를 많이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D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정확한 지오메트리를 만들기는 하는데 이제 복잡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어서 흔하지 않은 물체를 이제 생성할 때 실패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2D 프라이어만 사용할 경우에는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어떤 뷰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라는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공과 같은 간단한 예시에서 이 야누스 문제라고 해서 제 얼굴이 어디에든 있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2D, 3D가 이제 2D, 3D 프라이어가 적절하게 만들어졌을 때 매직 1, 2, 3가 잘 나오고 이제 1이랑 40을 뭐 썼다. 근데 조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계의 3D 추론 능력이랑 사람의 능력 사이에서 간극을 줄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개의 3D 데이터셋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어떤 그런 힘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거를 좀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싱글 이미지 하나를 쓰기 때문에 단일 이미지 3D 리컨에서 어떤 좋은 길을 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단점이 레퍼런스 이미지 그러니까 참조 이미지가 가정을 해버렸잖아요. 무조건 프론트 뷰일 거라는 가정을 하고 콜스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찍힌 정면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찍힌 사진은 성능이 크게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수동으로 참조 카메라 포즈를 바꾸거나 다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카메라 추정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초반에 이미지 프로세싱 단계에서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뎁스 에스티메이션 맵 얻기에서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사용하는데 이미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존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SDS 로스 그러니까 이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되는 그 로스가 오버 세츄레이션 이슈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물체의 텍스처가 너무 진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로스를 똑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덩달아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이 모델에서도 매직 1, 2, 3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아, 그 네네. DMT는 네네. 단순히 변환기로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못 들었어요. 아, DMTET 네네. 요거. 얘는 오버뷰 보니까 조금 더 와닿는데 걔는 변환기로만 쓴 거지 걔 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데 쓰지 네, 않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다 프리즈 시켜서 웨이트 그냥 사용만 하고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능평가표에서 그 네, 3D랑 2D랑 그 웨이트를 30대 1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뒤에서는 또 웨이트 1.0으로 돼 있고 그게 어디였죠? 어떤 차이인가요? 잠시만요. 거의 뒤쪽에서거든요. 이건가요? 아, 아닌데.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마지막 페이지에서 세 번째. 아니 요건가요? 그 페이지 예 거기서 네. 맨 오른쪽 밑에 보면은 아, 네네. 가로의 1대 40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랑 그 요거요? 뒤에는 1.0 돼 있는 거랑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 이게 1이랑 40이 얘네가 최종적으로 말했던 것 같고, 어, 요거 1, 0, 0, 40은 하나의 프라이어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2D가 1이고 3D가 0이면 3D를 사용하지 않은 거고 2D가 0이고 3D가 40이면 3D만 사용하고 2D 프라이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대 40이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뒷페이지에. 네네. 1.0이 이제 뭐지 이거 2D 프라이어는 웨이트를 1.0을 썼고 3D 프라이어는 40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3D는 3D를 고정하고 나서 제일 좋은 거를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디퓨전이 DMTET보다 예민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D 웨이트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2D를 고정시키고 하나요? 아예 그 3D로 로스 부분을 없애는 것 같아요. 네, 네, 수분 없어요. 네, 요 어, 웨이트 값이 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로스 식을 보면은 요 앞에 붙거든요. 이게 G로 봐야 돼. 여기 보면은 이 2D랑 3D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없애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예. 없애면은 3D 그 정보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네, 못 보도록 테스트한 거랑 2D를 못 보도록 테스트한 거랑 그렇게 보고 두 개 다 한 거를 본 다음에 두 개 다 한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개 다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그 가로에 있는 1, 40이 네. 그러면은 3D를 고정하고 나서 그 2D 웨이트를 1로 했을 때 한번 학습시키고 그리고 2D를 또 고정하고 나서 3D를 학습시키고 나서 걔를 뭐 합쳤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그 3D를 40으로, 그거는 요 1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왜 얘가 1이 됐냐면, 얘를 이제 뭐 10에서 60까지 테스트를 다 해보고, 얘를 0으로 한 다음에 10에서 60까지 3D 프라이어를 학습을 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40으로 고정을 시켰고, 얘는 3D 프라이어가 0이었을 때 겨우 1에서 2밖에 안 올렸는데, 너무 값이 많이 달라져서 얘를 일단 40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최고의 2D 프라이어를 찾아냈는데 그게 1이었고 그래서 이게 베스트한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용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